안녕하세요.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회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은 기질, 심리,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통합적인 관점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뇌기능 질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억눌린 감정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살아오면서 짜증이나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그 괴로움, 분노, 복수심, 수동 공격심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표현하고 해소하고 재현하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그걸 소통해 나갈 때 회복의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이 많고 감정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집착을 잘하게 되고 괴로워하거나 작은 것에서도 잘 또 감동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타고난 기질을 바뀔 수는 없지만 기질적인 취약함을 약물 조절을 통해서 약물 조절과 완화, 그 예방 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너무 기복이 큰 것을 적절히 감정을 해소하면서 적정 레벨의 기분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생각을 멈추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외로 싸납고 공격적인 숨은 분노가 많다는 겁니다. 질병 상태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평소에 그날 기분이 나쁘거나 화난 감정을 스스로 읽어주거나 타인에게 대화하며 풀거나 그날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고 또 꿀잠을 자면서 풀어가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해소하는 그 공격적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언어화로 표현을 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합니다. 특히 청각 기능이 예민한 사람들이 조울에 정신증을 겪는 사람으로서 청각 기능의 측두엽의 이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청각과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의 도움으로 감각기관의 이상을 완화시키고 또 청각과 오감이 발달된 장점이 지나쳐가지고 예민함과 오해와 착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받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살피고 선택적으로 자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마음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불안과 우울에 취약합니다. 불안, 우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만이나 화난 감정들인데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낼 때 우울의 감정이 오게 되고 남한테 화를 낼 때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자기 편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울하면 자기 스스로를 달래고 불안하면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불편하고 화난 감정을 찾아서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에서 자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우울할 때 활동하고 운동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울과 불안을 감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겁이 많고 복잡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곱씹고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유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 에너지가 계속 방전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뇌 정신 에너지가 방전되게 스스로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괴로움들을 알고 그것을 대해서 살펴보면서 겁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과 운동, 건강한 몸을 만들고 용기는 생각의 힘과 말의 힘이 있습니다. 복잡할 때는 파고들지 말고 그냥 쉬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에너지를 보존을 위해서 휴식하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중자애, 자기를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늘 자기 편에 있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뇌 에너지가 충전되고 방전된 에너지가 차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작은 것에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집착이 강한 성격이 있다.
끝을 보려는 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 겪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좋은 쪽으로는 성공 유전자고 나쁜 쪽으로는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 중독은 조현병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분 중독은 조울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중독은 조현병, 기분과 감정의 중독은 조울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정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윤택하고 아름답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것은 세심하고 자상한 면이 있는 거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정이 많고 세심해서 좋은 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적당히 하고 쉬는 시간에 쉬는 습관을 들이고 집착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되니까 욕심을 줄이고 명상이나 기도와 호흡법을 통해서 배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훈련하고 종교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한두 가지 생각에 꽂히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다가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면이 오게 되면 예민, 짜증, 분노, 폭발이라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서 점점 나빠지면서 약을 증량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 과잉으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생각과 고지식함은 연구원이나 예술가나 교사나 교수로서의 소질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개발하되 에너지의 한계를 알고 무리하지 말고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수면, 식사, 운동,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꼭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고 양심이 너무 민감하거나 까탈스러운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사랑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인정의 욕구가 큽니다. 내면의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과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려놓고 자기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타인의 평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기 주체적으로 개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수용하고 자기 돌보는 습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배려심과 양보심이 습관화되어 있으나 속마음은 꼭 그렇지 않고 비위에 거슬리고 스스로 기분이 나쁠 때가 많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수록 우울하고 불안도가 높아지고 정신질환 유발률이 높아집니다. 자기 내면을 일치성 있게 외부의 표현과 내면의 모습이 비슷할수록 건강한 모습입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는 마음보다는 자기 속마음을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이해하면서 삶을 먼저 살고 상담자와 소통하면서 이해하는 친구와 소통하고 꼭 배려할 것만 배려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부탁하는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을 배워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겉사람은 매우 착한 아이 같으나 속마음은 예민까칠하고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많다. 어린아이 같은 특성이 많다는 건데요. 남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성을 벗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이기적으로 어린아이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해 나가면서 점점 자기 마음을 성숙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의 일치성을 가지고 나아가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린아이인데 겉은 어른스럽게 계속 한다 보면 성인아이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 담백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음속으로 자주 삐치고 골래고 미성숙한 면을 감추고 있고 겉으로는 어른스럽게 행동한다. 여기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잘 삐집니다. 골래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성격이 있고 자기 자신 표현하는 걸 자기답게 하다 보면 균형 잡힌 어린이로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색깔과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좀 더 미성숙하게 있다는 것도 표현하고
또 역지사지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살펴나간다면 점점 어른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신질환의 회복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저는 당사자 겸 가족 겸 치료진의 모든 입장이 되어본, 세 가지 입장이 되어본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제가 쓴 글을 정리해서 이렇게 2024년 4월 날 초에 쓴 글인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